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조직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신입사원분들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니 굉장히 좋습니다. 밝고 좋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현주입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볼 얘기는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우리 팀의 업무 체인,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입사원이라고는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근무 기간을 거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업무 체인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회사 전체의 밸류 체인에 대한 이야기와 내 성과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업무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해서 다시 리디자인하는 개념을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뭘까요? 꽃도 심어져 있는 것 같고 빨간색에 아주 예뻐요. 네. 혹시 위에 보시면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소변기 같은. 네, 놀랍죠. 소변기 맞습니다. 자, 이거는요 친환경적 소변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소변을 보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 볏짚에 들어가서 얘가 퇴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효를 시켜서 1년 뒤에 다시 이 화분으로 돌아와서 거름이 되는 겁니다. 놀랍고 신박한 문제 해결이에요. 이건 왜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됐냐면 프랑스의 대부분의 화장실은 유료 화장실입니다. 공중 화장실이. 그리고 동전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동전을 잘 안 갖고 다니기도 하고 또 뭐 동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럼 너무 급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아이디어예요. 놀랍죠? 괜찮죠? 근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관광객입니다. 굉장히 보기가 좀 갑자기 그렇죠. 내가 관광지에까지 와서 누군가가 이렇게 네,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때로는 조준이 좀 잘못되는 경우에 이렇게 흘러나와서 주변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남성들의 전용 구역인 것처럼 그렇게 아무 데서나 자신들의 신체를 드러내도 된다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성계의 항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여성계가 이렇게 해서 좀 못쓰게 만들어 놓은 거기도 해요. 여기에서 노상 방뇨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해결 방법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고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해결책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디자인을 개선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는 디자인 싱킹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진짜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기존에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상을 파악을 해요. 문제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상 파악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수립하고, 그리고 액션 플랜을 짜죠. 그리고 여기서 끝납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가운데 사람이 빠졌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진짜 문제를 찾고 그것을 빠르게 시도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실패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선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디자인 싱킹을 배워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는 사막과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독법과 과거의 논리적인 그러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생각해 왔었던 그 시기의 문제 해결 방법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해결 프레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디자인 싱킹은 이거 들어서 아실 겁니다. 많이 아시는 얘기죠.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도와주세요와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저는 볼 수가 없네요. 이 두 개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프레임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인 거죠. 내 중심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수요자 중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라고 하는 수요자, 그리고 인간의 감정에 소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프레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방법론은 지금까지의 문제 해결 방법에서 조금 더 거기에 사람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수요자 중심적으로, 내 관점이 아니라 받는 사람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정성군과 함께 진행했었던 폐광지역 타운 미팅 디자인 싱킹 방법으로 진행했던 타운 미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했던 것도 바로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즉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적으로 접근을 했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이렇게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프로세스가 선형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이게 전체가 다 반드시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얘는 단선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자인을 해보는 워크숍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워크숍의 주제는 바로 업무 경험 지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업무의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그려보고요. 그 속에서 서로 업무의 이해 관계자들끼리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일을 해결할 때 어떤 감정까지 느끼게 되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페인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 경험 지도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이 과제를 혹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고 그것을 문제라고 본 후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팀의 업무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지금 와 계시는 선생님들이 해보셔야 될 것이 바로 업무의 밸류 체인을 그려보는 겁니다. 가운데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에 나를 놓으시고요. 나와 업무가 연결이 되는 굉장히 복잡한 체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보다 더 단순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팀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위에 여백이 있죠? 이 여백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내 평소에 업무상 관계를 주고받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고 내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내 업무에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잘 생각해서 그려보시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들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은 고객 경험 지도입니다. 이것은 이 업무의 진행 단계나 상황에 따라서 나와 업무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감정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걸리적거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 담당자, 나와 일을 주고받았던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때 그 사람이 원했던 가장 최상의 상황 혹은 최상의 업무 흐름에 대한 그들의 그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기다 적어주시고 그게 왜 안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한 업무가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을 이 한 장의 표에 한번 적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깊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나에게 걸었던 상대방의 기대, 그리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페인 포인트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문제가 과연 정말 진짜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정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깊은 공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통찰을 얻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직접 되어본 것처럼 그 사람처럼 느껴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어렵게 느끼고 있고 왜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떠한 통찰,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문제를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문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왜 그렇게 하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례를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플레이펌프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아프리카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농부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이들은 어차피 뺑뺑이를 돌리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뺑뺑이를 돌리고 노는 이 힘으로 물을 길어 올려서 저 뒤에 물탱크에 채우고 그리고 이 관리 비용은 저 위에 광고판에 광고를 수주해서 처리하자. 너무 아름다운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펌프 재단이라는 게 생기고 돈을 많이 모금을 해서 많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안 하더라는 거죠. 왜요? 현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고 모든 문제는 현장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뺑뺑이를 돌리고 놀아보니
모터를 끌어올려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뺑뺑이 돌리고 놀았던 기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 돌리고 놀다가 딱 올라타서 막 이러고 좋아하는 그게 그 뺑뺑이의 묘미인데 이게 안 되니까 애들이 안 돌립니다. 엄마들이 돌려보니 힘들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그냥 물을 이렇게 길어 올리는 게 오히려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판을 수주할 만한 그런 회사도 없었고 그래서 거의 고철로 나동그라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보았더라면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무언가를 연구를 해 주었겠죠. 그러한 것이 바로 진짜 문제 정의입니다. 우리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문제 그리고 그게 문제 해결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현장에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공감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정의 워크숍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짜. 네.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셨던 선생님 아니셨습니까? 네, 훌륭합니다. 쉬면서 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왜 중요하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업무의 밸류 체인과 그리고 나와 업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정의해서 어떻게 하면 내 업무를 다시 한번 리디자인해서 업무의 성과를 내고 우리 팀의 가치를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까지 구체화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이 세 가지입니다. 현대는 협업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협업하는 팀과 함께 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요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라. 나의 업무 이해 관계자는 나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번, 100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진짜 문제는 현장에 있다. 네, 이 내용들 우리 오늘의 결론으로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셔서 업무의 성과를 내는 모든 분들이 일잘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이 가치를 만나다. 커넥트 밸류.